네,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전남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더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불은 이제 2층에 가장 그 안쪽에 뭐 현지 그 지형으로 이제 남쪽 그 병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빈 병실이라고 이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사고 원인을 어떻게 지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보고 조사된 바에 따르게 되면은 사람이 없는 남쪽 끝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빈병실에는 지금 그 병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이 링거를 세우는 이제 뭐 폴대라고 하던데요. 그런 네. 그 기구들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병실에서 그 어떤 뭐 인화성 물질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병원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이제 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사람이 없는 그 창고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정기적인 원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사람이 있게 되면은 뭐 화기를 사용할 때 취급 부주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누전이나 합선에 의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가연물이 있으면 가연물 쪽으로 연소가 되면서 화재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더 성장한 상태에서 연기라든지 열기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그만큼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지금 불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불은 조금 초기 진화가 좀 빨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유독가스였습니다. 뭐 고양터미널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유독가스 때문에 희생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침대 시트 같은 것들에 불에 붙으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의 유독가스가 나오는 겁니까? 침대 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착화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기도 쉽고 일단 예.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냥 화재가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는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시아나수소와 같은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양 그 터미널 화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서 질식사에서 사망을 했듯이 보통 일반적인 화재에서의 약 70에서 80% 사람들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 아마 이번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도 대부분이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1명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요양병원에 수용이 되어 있던 환자들 대부분이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하고 피난 행동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재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화재의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신속한 피난이 곤란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재가 이분들이 잠들어 있는 야간 심야 시간대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화재 발견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간호사가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야간에도 충분한 간호사 그리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도와서 피난을 할 수 있는 옆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분들이 워낙 인원이 적었다 보니까 원활한 화재 초기서부터 원활한 피난이 곤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호사와 조무사가 각각 한 명뿐이어서 좀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2층에는 환자가 34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뭐 몇 명의 간호사나 조무사가 있어야 좀 수월하게 대피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예. 일본에서는 이런 노인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소방 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피난 방화 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 같은 경우는 환자 숫자 대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보호자, 그러니까 간호사 숫자 대비해 가지고 수용 인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8명 간호사 1명이 8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지금 그 0시 27분에 이제 불이 처음 발생이 났고요. 소방대원들은 일단 뭐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빨리 뭐 진화가 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 소방서에 의한 초기 대응 같은 경우는 도착이 4분이고 지금 화재 진압 시간, 초기 화재 진압 시간 같은 걸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빨리 대응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병원 측에서의 화재 대응적을 측면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간호사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 환자들의 피난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야간 근무하던 지금 조무사도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예. 초기에 그러니까 불이 나자마자 바로 이제 유독가스가 상당히 이제 퍼졌던 것 같아요. 고향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유사한 그런 그 화재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중에 화재였기 때문에 뭐 LNG 가스에 이제 그 화재가 착화돼서 급속히 성장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주변에 이제 공사 자재들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급속히 성장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이번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가염물 자체는 좀 달랐죠. 이제 침구류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화재가 이제 착화가 되고 급속히 화재가 성장이 되고 연기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예. 두 개의 공통적인 점은 많은 유독가스 발생에 의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 효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0시 27분이어서 아마 대부분 이제 주무시고 있을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더 크게 했던 그런 원인일 것 같기도 해요. 불이 난 시간도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심야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취침 시간대인 심야 시간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 피해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만큼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화재의 발견이 늦어지고 잠에서 깨더라도 갑작스러운 어떤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적절한 피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야간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 인명 피해를 키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말이죠. 병원, 특히 이렇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와상 환자 누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무시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 환자는 병상에 이제 손이 묶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 이런 이제 전언도 있는데 말이죠. 이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징후, 연기 냄새라든지 화재 경보벨이 울리면 무조건 빨리 피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병원 같은 경우는 혼자서 피난이 곤란, 그러니까 독보 환자라고 하죠. 말고 이제 뭐 호송 환자, 침대에 실어서 이동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담성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서 피난이 가능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혼자서 피난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같이 도와서 피난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옆에 보호자들이나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침대 자체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난이 원활히 가능할 수가 있는 피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하여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무조건 빨리 신속하게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피난을 해야 하는 것이 또 요양병원 피난에서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였습니다.